투자텔미 시간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시장에서 뭘 봐야 할지 텔레그램에서 투자 아이디어들 같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키워드로 먼저 만나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연초 모멘텀을 즐길 수 있는 이벤트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요. 우리가 몰랐던 주력 사업부와 신성장 동력이 될 만한 사업부까지 열심히 키우고 있는 한 기업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소외주입니다. 지금 시장의 관심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섹터지만 트렌드 데이터나 트렌드 흐름을 통해서 종목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또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네, 연말 연초인 만큼 모멘텀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 헬스케어 업종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내용을 참고해서 봤는데요. 먼저 헬스케어 업종이 지난 12월 동안 주가 흐름이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알테오젠의 특허 이슈나 펩트론의 단기 리스크가 부각이 됐었고 매년 연말이면 반복이 되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오면서 수급이 꼬였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양도세 이슈 소멸이 됐고요. 정부의 코스닥 밸류업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억눌려 있었던 바이오텍의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헬스케어 반등의 중심에는 바로 1월에 꽂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글로벌 빅파마들이 한 해 동안 R&D를 어떻게 끌고 갈지 그 방향성을 내놓는 자리이자 이 기간에 대규모 기술 수출이나 M&A와 같은 빅딜 소식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 섹터 전반의 투자 심리를 강력하게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번 컨퍼런스 어떤 기업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리포트 내용을 바탕으로 트랙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메인 트랙에서 발표하는 기업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있고요. 이 내용을 제가 이제 재미나이와 함께 정리를 해봤는데 그 내용으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시아 태평양 트랙에서는 기술력으로 무장한 알테오젠 그리고 D&D 파마텍, 휴젤이 발표에 나섭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파트너사와 엮여있는 기업들도 체크를 해야 하는데요. 파트너사가 발표할 때 파이프라인 가치가 함께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존슨앤드존슨의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리브리반트와 렉나자의 병용요법 매출 기대감입니다. 렉나자의 원 개발사 어딘지 아시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을 봐야 되고요. 알테오젠은 파트너사가 무려 2곳이나 나옵니다. 머크가 차세대 항암 전략을 발표하는데 여기에서 키토로다 SC 버전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다이치 산쿄가 에너투 SC 현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두 빅파마의 입을 통해서 알테오젠의 기술력이 다시 한번 입증이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화이자와 릴리의 선택, 올해 가장 핫했던 키워드 비만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첫날에는 화이자가 비만 신약 R&D 전략을 공개하는데요. 국내 파트너사인 D&D 파마텍의 모멘텀과 직결이 됩니다. 이튿날인 13일에는 비만 치료제의 최강자 일라이릴리가 나섭니다. 차세대 비만 및 RNA 개발 전략을 발표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펩트론, 올릭스와 같은 기업들이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사노피는 뇌질환과 항암 전략을 발표하는데 기술 수출 이력이 있는 ABL 바이오가 연관되어 있고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쪽에서는 로이반트가 자회사 이뮤노반트의 개발 전략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한올 바이오파마의 기술료 수익과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의 흐름 어떤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앞서 언급드렸었던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지난주 금요일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견조한 흐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는 지난주 금요일에 상당히 강했었는데 오늘은 주춤주춤하는 모양이지만 펩트론이 무려 9% 넘게 오르고 있고요. 알테오젠, D&D 파마텍, 올릭스까지 모두 동반 강세 흐름, 유한양행은 강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제약바이오가 강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내용 이어가 볼게요. 오늘 한 텔레방에서 제가 네온테크가 MLCC 수혜주라는 코멘트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방의 내용들을 쭉 보니까
유튜브 영상인데 IR 내용을 참고해서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을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몰랐는데 네온테크는 국내 최대 고객사인 삼성전기의 MLCC 절단 장비 시장에서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2014년부터 10년 넘게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현재 삼성전기의 생산 라인 증설에 따라서 내년에 대형 인덕터 장비만으로 약 35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수주 잔고도 약 2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네온테크는 2026년 1월 1일부로 디스플레이 장비 전문 기업 GIS와 완전히 합병을 합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업황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에 두 사업을 함께 영위함으로써 실적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GIS는 산업부의 국가전략 사업인 K-휴머노이드 연합 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정부가 밀어주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판에 네온테크가 공식적으로 합류를 하게 됐고 네온테크는 반도체 장비사를 넘어서서 명실상부한 AI 로봇 기업으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성장 동력으로는 드론과 로봇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드론 사업에는 지난 7년간 300억 원 이상 투자를 했고요. 로봇 사업에는 치킨 튀김 로봇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적 가이던스는 2025년 예상 매출이 8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2억 원이고요. 2026년 내년 실적 목표치는 매출액이 올해 2배인 1,63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올해 10배인 136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온 기사까지 있었는데요. 지난 9월에 150억 원 규모의 신주 인수권 부사채, 그러니까 BW를 발행했습니다. 빚내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채권은 표면 이자율이 0%입니다. 이 말은 돈을 빌려준 기관 투자자들이 이자는 한 푼도 안 받아도 좋으니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권리만 달라고 한 겁니다. 오라이언 자산운용과 같은 큰 손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 네온테크는 확보한 현금을 고스란히 밀려드는 MLCC 장비 주문을 소화하기 위한 원재료 구매에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네온테크는 MLCC 수혜주이자 로봇 그리고 드론 관련주의 성격도 묻어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 흐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하락과 상승을 좀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패턴이었습니다. 오전장에서는 좀 상승하는 흐름이 연출이 됐었고 오후장 들어서는 다소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와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에 가까운 오름세 유지는 하고 있고요. 일봉 차트를 통해 보시면 11월 중순을 기점으로 그래도 좀 꾸준하게 주가가 우상향 추세를 그려왔었더라는 점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말씀드린 순간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나가는 네온테크입니다. 현재 4% 넘는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 이어가 볼게요. 네, 최근에 SAMG엔터의 주가 흐름과는 정반대로 실제 대중의 관심도는 데이터가 역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텔레그램 분석에 따르면 현재 티니핑의 글로벌 구글 검색 트렌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원래 캐릭터 완구는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 선물 시즌에 검색량이 급증하는 계절성이 뚜렷합니다. 작년 말에도 그랬고 올해 초에도 그랬는데요. 지금 2025년 연말인 현 시점에 검색량 추이가 예년 수준을 뛰어넘어 이전 최고점인 올타임 하이를 돌파했습니다. 주식시장의 차가운 반응과는 달리 글로벌 동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라는 방증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엔터뿐만 아니라 K-뷰티 쪽에서도 나타나더라고요. 최근에 화장품 주가 주춤한데 K-뷰티 대표 브랜드들의 틱톡 트렌드 지표도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장의 관심이 소비재 섹터에서 멀어지다 보니 과거처럼 이런 트렌드 데이터가 주가에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소위 데이터와 주가의 괴리가 벌어지고 있는 구간인 건데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또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이 텔레그램 방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기사 더 보도록 할게요.
앞에 이제 캐치 티니핑이 보여준 캐릭터 IP의 저력이 데브 시스터즈의 쿠키런에서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모바일 게임으로 익숙한 쿠키런이 이제는 실물 카드 게임 시장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기사를 보시면 데브 시스터즈의 트레이딩 카드 게임인 쿠키런 브레이버스가 올해 전 세계 유통 계약 물량 5천만 장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작년과 비교해서 무려 180% 가까이 급증한 수치고요. 단순히 게임 아이템을 파는 게 아니라 포켓몬 카드처럼 실제로 만질 수 있는 실물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과가 트레이딩 카드 게임의 본 고장인 북미 시장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지난 7월 북미 진출 이후로 불과 5개월 만에 현지에서만 3,500만 장 이상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전 세계 3억 명에 달하는 쿠키런 게임 유저 기반이 탄탄한 데다 현지 카드숍 1,000여 곳을 뚫어낸 영업력이 주요했다라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순 판매 그치지 않고 문화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인데요. 최근 북미에서 열린 첫 지역 대회 성황리에 끝났고요. 내년 4월에는 한국에서 글로벌 공식 대회인 월드 챔피언십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오프라인 대회가 활성화될수록 카드의 수집 가치와 재구매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 모바일 게임의 매출 변동성을 보완해줄 새로운 캐시카우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체크 포인트로 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AMG 엔터 데브 시스터즈 주가 하반기 일봉 차트 보면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의 바닥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은 그래도 나름대로 견조한 주가 오름세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가지고 있는 모멘텀을 찾아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같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투자 텔미에서 준비한 3가지의 내용 모두 전해드렸고요. 이제 MBN골드 최원동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원동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매니저님은 시장에서 어떤 뉴스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로봇주가 무더기로 급등하고 있어서 당장 다음 주부터 이제 CES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기대감에 이 현대차를 비롯해서 현대차와 관련된 로봇 종목들 많이 올라가고 있고 관련 뉴스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CES 현대차가 참석을 하죠. CES가 세계 최대 가전 전시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전시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어떤 그 슈퍼노이드 로봇이 주인공이다. 이런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데이터하고 이 소프트웨어로 운영되는 이 스마트 팩토리죠. 이 SDF를 활용해서 로봇을 검증하고 이 AI 로봇 생태계를 확장하는 그런 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대차를 우리가 테슬라를 전기차로 보지 않고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로 보고 올라가는 것처럼 현대차도 이제는 자동차가 아닌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좀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엔비디아 동맹을 맺은 거에 이어서 지금 중국의 CATL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중국의 DJI, 호라이즌 로보틱스 이런 기업도 협력하고 있어서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과 이 로봇 관련해서 상당히 좀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다음 주 CES를 봤을 때 젠스랑이 1년 전 딱 CES에서 이 피지컬 AI라는 단어를 처음 쓰면서 이런 어떤 그 피지컬 AI 시대를 예고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26년도부터는 양산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로봇 종목들이 그 전에는 그냥 실적이 없는 테마주였지만은 지금은 이제 실적이 금방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실적주로 좀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동차 밸류가 높아지는 거죠. 그냥 내연기관차를 만드는 그런 자동차가 아니라 이제는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 매출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자동차 기업들이 반영이 되면서 현대차부터 자동차 부품주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 자동차에 대한 그러니까 내연기관에 대한 어떤 밸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그런 밸류가 들어가면서 주가가 좀 급등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현대모비스라든가 슈림 로봇, 클로봇, 원희홀딩스 이런 기업들이 다 그런 상황인데, 그런 관점에서 아마 CES 전후로 해서도 아마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어서요. 실제 대규모 양산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도 주가가 그만큼 많이 올라오지 않은 그런 종목을 하나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로봇 밸류가 부각될 수 있는 그 종목은 무엇일까요? 일단 주가로 보면요. 지금 현재가가 55,800원인데 H1 만도를 말씀드려볼게요. 만도 하면은 전통적인 이제 현대차의 자동차 부품주죠. 그러다 보니까는 자동차 부품주는 얼마나 올라가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최근에 급등한 이 로봇 부품주를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이 자동차 부품주에서 이제 로봇 부품을 양산하기 시작하면서 급등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HL 만도 같은 경우도 액추에이터 완제품을 공급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액추에이터를 설계해서 조립, 생산까지 완제품 형태로 그대로 공급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대차 그룹이 CS에서 새로운 또 아틀라스 버전을 공개할 텐데 아틀라스 버전을 공개하고 나서 이 대량 양산 계획을 또 구체화시킬 거란 말이죠. 그럼 이런 공급망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가장 중요한 건데 사실 어떤 기술을 갖고 있고 액추에이터를 개발하고 발명하고 했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거기서 들어가는 어떤 대량 양산 기술이 없으면은 사실 매출이 올라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H 만도 같은 실제로 60년 동안 이 자동차 부품 기술에 있어서 그런 어떤 그 공급망을 좀 닦아왔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이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으로 진출하기가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근데 그런 이 H 만도 같은 경우는 이미 3분기부터 매출이 발생해가지고요. 그냥 기대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3분기부터 액추에이터 매출이 발생했는데 그 액추에이터를 설계부터 조립, 생산까지 완제품 형태로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보스턴 다이맥스의 HL 만도가 그대로 들어갈 가능성이 꽤 클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HL 만도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8만 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5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소개해 주셨던 로봇스타 짧게 마지막으로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로봇스타도 바로 전날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요. 역시나 이제 CES에서 LG가 로봇타를 공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로봇스타가 바로 이제 그런 LG에도 실제 LG 중국 공장, 그다음에 또 LG 디플 공장에도 각각 공급을 해서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번 CES의 주인공은 로봇이 될 거고 그 로봇 중에서도 아마 로봇8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의 로봇8을 공급하고 있는 로봇스타가 어떻게 보면 아직 많이 안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무료 방송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네이버 밴드에다가 이런 이 반도체 기업들하고 로봇 기업들, 뭐 바이오까지 몇 개 올려놨으니까는 아마 밴드만 좀 참고하셔도 지금 남아있는 우리 산타랠리, 그다음에 10년 랠리까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밴드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